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긴급 진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8월에도 참 그 월초가 힘들었는데 네. 9월에도 1억이에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오늘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양대 지수가 한 3%씩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뭐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8월 불과 한 달 전이 그대로 막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달력은 분명히 한 장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겪는 시장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일단 뭐 어제 엔비디아의 뭐 그 폭락과 이제 나스닥의 급락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한 시장이었습니다만은 뭐 그 기대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양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일단은 반도체가 다시금 좀 급락한 부분들, 뭐 이건 좀 엔비디아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이제 시장이 좀 알타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아래 공포가 촉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패닉장을 한번 겪었던 그런 기억이 불과 한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고 외국인 기관도 양시장을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6,700억 정도 팔았고 기관도 5,500억 정도 팔았는데 어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승 종목이 뭐 한 15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2,400개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이제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어느 쪽에서 좀 대안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네. 어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뭐 테마군조차도 뭐 딱히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엔비디아 급락으로 뭐 반도체가 유독 낙폭이 과했던 측면들도 있지만 결국 이제 최근에 좀 지표 부진을 갖다가 좀 연준의 B컷으로 좀 이제 연결지어서 압박하려는 좀 시장의 어떤 투정. 뭐 이런 어떤 좀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바지. 이 안에서 사실 어제 반도체가 쉬어갈 거라는 거는 뭐 예상을 했던 터이고, 그래서 좀 방어는 어디서 해야 될까? 우리가 바이오 점쳤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마저도 쉬었고요. 뭐 2차 전지도 이렇다 할 힘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좀 바이오, 반바지에 동반한 이 부진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9월에 한 3거래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9월 들어서 좀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자, 3거래일 지나서 이제 반바지의 현황을 좀 보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월에 가장 안 좋았던 반도체 이번 달도 지금 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저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난달에도 8%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도 지금 현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더 빠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 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이오는 7월, 8월에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들어서 뭐 좀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 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삼바가 9월 들어서 좀 힘이 빠진 모습이고 뭐 유한양행도 이제 9월 들어서는 뭐 일단은 좀 조정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오히려 좀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지금 2차 전지가 그래도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인덱스도 일단 좀 플러스를 아직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요 종목들이 아직은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이제 아웃퍼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는요.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좀 소외됐던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왜 이렇게 반바지가 이렇게 좀 9월 들어서 며칠 만에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오느냐. 네. 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좀 매도 압력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섹터에 여러분들 다 전제를 갖다가 한번 가격이라고 한번 좀 전제를 두어보세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야 물론 뭐 8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라고는 하지만 지난 2년 가까이 랠리를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격을 대입하면 그죠? 그리고 바이오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소외됐다가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두 달 동안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가격을 갖다 붙이면 또 약간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좀 2차 전지도 가격을 갖다 붙이면 그동안 원체 오른 게 없다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좀 가격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지금 반바지를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에는 장사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렸을 때는 2차 전지마저도 조금 뭐 이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좀 뚜렷해지는 그런 9월의 한 삼거래일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반도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일 것 같아요.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물 타야 되는 걸까? 라는 네. 생각도 들 테고요. 반도체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일단은 이제 전기전자와 의약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같이 놨는데 일단 이제 9월 들어갔고 힘이 쪽 빠지는 쪽은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저점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다시금 9월 들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저점을 걱정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7, 8월에 원체 조금 일단 그 흐름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정도로 일단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원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인 건 반도체란 말이에요. 맞을 만큼 맞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어제 하락으로 좀 뺨까지 때린 이런 상황이죠. 자, 볼게요. 위에는 이제 삼성전자고요. 아래는 SK하이닉스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를 겪었는데 지금 이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종목이 어제 다 8월 5일 다 저점 부근을 이제 터치했거나 아니면 위태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때 그 삼성전자가 10% 하루에 빠졌던 그날의 저점을 이탈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대표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은 중기적으로는 항상 유효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단계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의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대표주들의 전저점이 이탈이 됐을 때는요.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뭐 시장 심리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의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서 하단이 한 번 정도 또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예를 들면 이제 빠질수록 더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지금 좀 지켜보시다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확인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일단 반도체 쪽은 좀 이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반등했을 때 이제 9월 초에 잠깐 힌트를 보여줬던 반도체 반등 논리가 바뀌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닥을 다졌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바이오는 어떻게 볼까요? 8월에 바이오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중심에 서 있었고 뭐 삼바가 100만 원 갔었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시총 1위, 유한양행은 신고가 8월에 다 기록을 했었던 건데 네. 9월 들어와서 확실히 부침이 나와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 8월에 뭐 원체 뭐 단연 독보적으로 좋았던 뭐 섹터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만약에 이제 연휴를 앞둔 이런 상황이잖아요. 추석도 네.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 좀 흔들리는데 비중 좀 줄일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7, 8월에 좀 가장 좀 상승폭이 컸던 바이오 쪽이 좀 수급적으로 그런 영향들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보통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바이오가 좀 이제 보면은 약간 방어주의 기능을 좀 해줬던 그런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제 9월 초에는 좀 동반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실게요. 일단은 삼바가 이제 8월 하순에 뭐 이제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황제주에 등극을 했었었는데 일단 이제 그 뒤로 이제 약간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좀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9월 들어서 약간 좀 조정받는 분위기고 8월 말에 이제 핫했던 유한 양행도 최근에 더 이상은 좀 뽑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네. 이제 아래에 있는 알테오젠 지난달에 이제 코스닥에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내준 상황이긴 한데 알테오젠도 최근 9월 들어서는 이제 조정 분위기. 그러니까 양시장의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이 9월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좀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억울한 사람도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바나 유한양에 이런 거 들고 계셨다가 재미 보셨다가 네. 조정받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은 이럴 시세가 아직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반해서 조정을 받으니까 약간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바이오 쪽은 덜 오른 종목 쪽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유효하다. 예, 바이오는 뭐 일단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단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지. 바이오의 어떤 이제 큰 틀에서의 사이클이 이제 훼손되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일단은 가격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반도체에 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바지를 볼 때 가격이라는 딱 전제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이 부담이 없는지를 봤을 때는 네. 바이오는 그렇다고 해서 가격 부담이 많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아직은 뭐 바이오는 괜찮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의 매력도로 봤을 때 반도체는 부담이나 네. 바이오는 여전히 괜찮고 그 안에서도 덜 오른 쪽은 여전히 유효한 관점, 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으로 네. 보면 될까요? 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삼바는 어쨌건 지금 7, 8월에 원체만이 올랐잖아요. 제가 투자에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때가 70만 원 초반대 가격이었는데 100만 원을 돌파했다면 이 덩치 큰 애가 벌써 두 달 사이에 지금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이제 사이클은 좀 일단은 이제 정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 재미를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까지는 아니죠. 뭐 야금야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후련하지 않았던 거지만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동안 야금야금 올랐던 거를 그냥 한 방에 도로 막 토해내는 이런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한 방에 좀 토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좋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이따 제가 말미에도 또 전략상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바이오 쪽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쪽에서 저는 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시장 급락할 때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또 힘이 실리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9월의 눈은 2차 전지로 향하는가도 궁금하고 앞서 AI가 또 네. 포스코홀딩스 네. 픽했잖아요. 진짜 2차 전지 괜찮나요? 이게 심상치는 않죠.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장 초반부터 열심히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 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어제 뭐 양봉을 잡기도 했지만 어제 장중에 상승 반전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2.7%까지 그 와중에 이렇게 나왔었고 아래는 이제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어제 양봉을 잡았는데 장중에 강보합권으로 상승 반전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죠.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가 물론 장 후반에는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해서 조금 이제 힘이 빠져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양봉을 잡아내고 장중에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아까 눈에 지금 반바지를요 그냥 계속 가격 여러분 전쟁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이잖아요. 있는 쪽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어제 2차 전지가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한 배경이 뭘까? 자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보통 대부분 매도를 하는 쪽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급락하는 와중에서도요. 어떠한 수급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수급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펀드에 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수급 주체가 무엇을 살까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어제 2차 전지 쪽이 가장 유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급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시장도 급락인데 이거 오늘 꼭 주식 사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뭘 사겠어요? 2차 전지. 그렇죠. 가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시장이 하방 압력이 있으면 가격이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 있는 녀석이나 뭐 이제 뭐 고점을 찍은 종목이나 하방 압력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수급 주체는 무언가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 지금 현재 반바지 중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유력한 건 뭐죠? 2차 전지. 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2차 전지가 최근에 반등하니까 이제 물음표의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캐즘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질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오르지라는 그런 경계 심리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건 시장에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가장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제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좀 괴리될 수 있는데 2차 전지가 좀 그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그래도 유일하게 반바지 중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한다면 반바지 내에서 반도체는 탈락일 것 같고요. 네. 바이오 2차 전지 중에선 여전히 2차 전지. 예, 2차 전지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제가 좀 세팅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세팅을 한 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시장은 뜨뜻미지근했고 이때 사실은요 미세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장기적인 횡보를 끝내고 나서 이제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태동하는 시기였는데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한번 확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시장이 반등할 때 역시나 태동했던 녀석들이 힘을 더 내가지고 유례없는 랠리를 펼쳤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시그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간판으로 올라올지가 궁금한데 그 이전에 이미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장기적인 소외를 끝나고 나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여러분 이걸 한번 볼게요. 이번엔 다시 일봉으로 가서요. 자, 최근에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한번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8월 5일 날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겪었었죠.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바이오는 조금씩 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때도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저점을 이제 통과하냐 마냐 이제 이런 이제 태동하는 꿈틀대는 네. 이런 이제 그 국면이었잖아요. 그런데 8월 5일에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힘을 낸 섹터가 어디죠?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전략은 지금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투 그 경기 보시면 선수들 다 상대 펀치 다 눈 뜨고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맞더라도 어디를 딱 때릴지를 보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아이고 속상해만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눈 뜨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힌트를 드리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어떤 힌트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장이 뭐 또다시 흔들려 가지고 시장이 뭐 얘는 반바지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만약에 또 한번 주저앉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뭘 사야 되는지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올라올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유력해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전저점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 이해하신다면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이 조정 시에 좀 매수하기에는 좀 좋은 어떤 변동성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은 조금 중립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을 대표주들이 좀 위협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어디인지 좀 확인해야 되는 좀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이런 쪽을 좀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좀 그게 중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포트 자체를 투 트랙으로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이 안에서도 바이오 덜 올라간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거고요. 확실히 이제 슴슴한 그 흐름을 보여줬던 쪽에서 우리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제의 하락, 8월의 하락. 네. 그러니까 약세장으로의 진입의 시그널일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제 금리 인하를 뭐 하면은 시장이 그때부터 빠질 거다. 네. 그런데 또 거꾸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시장이 흔들리면 오히려 좀 인하한 뒤로 뭐 오를 것이다. 뭐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한데 뭐 그런 예측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뭐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서도 조금 아쉽고 억울한 게 뭐냐면 지난 거래일도 그랬습니다. 나스닥이 뭐 급락할 때도 사실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쪽이 폭락을 한 거지 다른 쪽은 뉴욕 증시는 나름 잘 버텨준 이런 모습이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이를테면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조금 추가 하락이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쪽에서 좀 해주니까 뉴욕 증시는 수급의 선순환이 좀 이미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시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의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선순환이 돌면서 기존에 주도하지 않았던 쪽으로 조금씩의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거기에 힌트를 갖는다면 저는 역시 좀 이번에 변동성 구간은 저가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기회. 네. 일단 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장 들여다봐야 되는지도 저희가 계속 투자의 맛 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장님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